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원문이에요. 하지장이에요. 여기 하지장인데, 모두 8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앞전에는 그 사람이 부자. 그 부자는 어떻게 될 것인고, 재기 통문해야죠. 재성이 통문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기인 귀예요. 이건 관성이에요. 귀하면. 그 관성이 유리회. 반드시 유리회라고 해서 뒤회라는 것은 이치에 맞게 모여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부, 귀, 그 다음에 아마 길흉인가 그래요. 그리고 빈천, 그렇죠. 빈천, 또 그리고 수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여러 가지. 철조 선생이 이번에 아주 말씀을 잘하고 계세요. 한번 봅시다. 임시와 신앙하면서 관이 약해요. 이런 땐 재성이 관을 생하면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관이 왕하고 신약해요. 이런 일주를 도와줘야 돼요. 관은 능히 생인, 그렇죠. 인성을 생해서 그 인성이 일주를 도와주면 되죠. 인왕하면서 관이 쇠했어요. 이런 때 재성이 괴인을 하면 돼요. 인성을 깨트려 버리면 되죠. 인쇄관왕. 자, 이렇게 되면 인이 쇠해서 관이 왕하다, 재성이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불현. 그 인쇄관왕이라는 것은 관이 왕하니까 인수를 도와주겠죠. 그래서 재성이 불현, 말이 되죠. 겁중재경, 이거는 이제 군겁쟁자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이 능히 겁죄를, 관성이 겁죄를 제거하면 됩니다. 재성괴인, 재성이 인성을 깨트리려고 하죠. 그럴 때는 관성이 능히 생인, 인성을 생하면 됩니다. 용관, 관을 쓰려고 해요. 그럴 때는 관이 이건 지장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지에 있고, 있을 때 역시 재성도 지지에 있어야 됩니다. 용인했어요. 인성을 쓰려고 그래요. 인성이 투출했으면 관성도 역시 투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관성유리회예요. 이치에 맞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귀현야, 귀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하면서 관왕이에요. 또 인성도 왕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없는데, 이런 경우는 격국이 최청, 깨끗하다. 사주가 어떻게 해요? 식상이 한 점도 섞이질 않았어요. 재성 또한 나타나지 않았어요. 관성의 정이 의호인, 어떻게 해요? 인성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의 정은요, 의호일주, 일주한테 또 의지하고요. 단지 생득하는 게 한 개의 본실, 요 일주로 다 딱 생하게 되니, 소위 유관무자, 이런 때는 관은 좋은데 자식이 없을 수가 있다. 종사, 비록 조금 식상이 조금 섞인다 하더라도 역시 피인성소국, 인성이 그걸 극하게 되면요, 자식 역시 갓난, 어렵다, 두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건 요즘 자식 많이 둘 수도 없고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요. 만약 신앙하면서 관왕하고 인수가 약해요. 이런 때는 식상이 안장돼 있어요. 그러면 관성이 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또 불수인성소국, 또 이 식상은 인성한테 극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히 귀하게 되고요. 유자, 자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철조 선생이, 자식은 식상으로 보라고
본다 본다 하시면서도 여기서 관설이 나오니까 여기서 자식 얘기하잖아요. 네. 반드시 신앙 관세하면요 식상유기해야 돼요. 기운이 있어야 돼요. 유인, 인성이 있을 땐 재성이 능히 그걸 뭐예요? 깨트릴 것이니 무제의 재성은요. 재성은 없으면서 암성 제국, 암암리의 제국을 이루면 귀하지 않으면 자식은 필부간이 날 것이다. 이거 보세요. 자식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관성 들썩거리면서요. 만약 신앙 관세, 신앙하면서 관이 세요. 식상이 왕이에요. 이런 때는 큰일 나죠. 무죄, 재식이 없어요. 그러면 유자, 자식은 있지만 필빈, 반드시 가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신약하면서 관왕이에요. 식상이 왕이에요. 인성이 없어요. 가난하면은 무자, 가난하면서 자식이 없다. 혹유 인성이 있으면서 봉제, 재성을 만난다. 역시 동차로 같이 같은 기론을 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중학교에 이 중화론으로 얘기하면요, 뭐죠? 용신만 잡아놓으면 돼요. 용신 잘 잡으면 최고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이 되는 이유가요. 저는 밑을 지웠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개수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관격 7살격으로 잡았나 그랬어요. 이렇게 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철조 선생이 해면목국 그래서 인수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인수격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묘해 하니까요 목국을 이루죠. 그래서 목체금토용인데요. 불가 금토가 여기 없어요. 있긴 있어요. 이 신금. 그러나 지지에 유분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도움이 없어서 저 신금을 쓸 수가 없다라고 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목체금토용조에서 불가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목 화를 쓰죠. 그런데 이렇게 용신을 잡으면 됩니다. 이 금운을 넘겨야 돼요. 이 사주는요. 이 금운에 고생 많이 했겠죠. 이 명조는 관살승곤했다. 원래 가외 두려울 뿐인데 그러나 반가운 것은 지공인국, 해묘목국을 해서요 인국을 이루고 있으니 교묘하게 빌려서 재배하는 것이다. 교차 재배예요. 유통수세, 수세를 유통시킨다. 수생목을 하니까요. 관성유리회다라는 거예요. 수가 유리회라고 해서요. 재렴이라고 써요. 차례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꺼리는 것은 초운의 경신신이에요. 이거 20년 이거 고생 무척 많이 하겠죠. 생살괴인하니 언건공명이에요. 쓰러질 언자에다가 절뚝발이 건자예요. 그러니까 발족자가 있으니까요. 쓰러졌다 찔뚝거렸다가 공명이 말이 아니었죠. 김이 지전인국 해명이 목국을 이루네요. 간투식신 요렇게 기토가 간투식신하니 운정직상 벼슬길이 바로 올라갔다. 사지상서까지 되니 이런 것이 바로 유기명. 그 명이 있으면은 필득기운 반드시 그 운을 얻어야 된다. 만약 부득기운 그 운을 얻지 못하면 일개 한건이 하나의 차가운 선비일 뿐이다. 자, 한건이라고 하면 똑똑은 한데 어떻게 될까요?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선비가 될 것입니다. 자, 247번이네요. 한건. 이 명조는 해월에 태어난 정화일주로 청가루로 양계수, 계수를 생하는 신금뿐이다. 하지만 지지로 해묘, 합파목이 하여 지지가 지제예요. 주고 있다. 중화영신격으로는 관인상생격인데 증주가 설명하듯 그 명이 있으면 반드시 운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확실한 명조이다라는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요, 목이 6.3이에요. 화 1.0, 토 0.0, 금 1.0. 이거 못 써요, 절대. 수 5.7인데요. 수목을 쓰는 게 아니라 화목을 쓰는 사주다. 부족하여 이를 생하는 토행을 찾으니 부재불형에서 결국은 종주오행을 중심으로 생하는 오행과 설하는 오행 중 무오행과 설하는 화오행을 용의식으로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격공도는 지워버렸습니다. 다 썼다가 칠살격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2, 4, 7번. 네. 오늘 248번까지 2개 하겠습니다. 사례명조가 모두 4개라 2개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어립니다. 2살인데요. 62살 되면 여기에요. 제일 이때 잘 나가겠죠. 어렸으면 고생하죠.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8번이에요. 자, 록곡격입니다. 이 사주. 4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죠. 그리고 화채입니다. 수금용조죠. 그래서 양 옆에 있는 용신을 다 쓰는 거예요. 화채니까 여기까지는 또 고생을 하겠죠. 개축임자 신해 아주 잘 써먹는 사주죠. 자, 병화생호 맹하 첫 여름입니다. 좌록이만 여기 록을 깔고 앉았어요. 희기 사유공구 금을 만나서 재생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생관을 하고 있죠. 관제겁, 관은 겁재를 또 눌러주고요. 갱묘, 더 묘한 것은 시투 임수, 임수가 시간에 투출했어요. 조기관성, 관성을 도와주니 이성기재, 이건 무슨 뜻일까요? 수화기재라는 뜻입니다. 삼수뇌 운주 북방수지 하니 등과 발갑해서요 명리쌍이 했다. 하지 말아라. 이거 금지사예요. 물, 네 관살 혼잡이 렴, 관살 혼잡이 됐다고 꺼려할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자는 반드시 중요하다. 관살 혼잡이 혼잡할 때 바란다라는 거예요. 써먹을 땐 다 써먹는다. 관살 혼잡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명조 역시 아군과 적군이 확실한 명조죠. 하지만 이 명조는 아군의 힘이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론잡을 즐긴다. 사례명조 246번은요, 적군의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군이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명조는요, 대적할 만한 힘이 있으면 오히려 적군에게 힘이 되는 대운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 명조는 삼순 외에 운주 벽방수지함으로써 등가 발갑해서 명리쌍이한 사주다라는 것이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면요, 화가 7.7이에요. 토 1.2, 금 2.3, 수 1.5, 금수를 쓰는 사주예요. 화오행이 종주행에 대해서 이를 극제하는 수오행을 용시로 하고요, 금오행을 시시로 한다. 한문을 하나 더 처리해야 되겠네요. 제가 쓰다 보니까 한문으로 바꿔놔야 한문으로 좋겠죠. 금오행이 시신으로 한다. 삼순대운 이후에 수대운으로 흘러서 호운이 된 명주다라는 거예요. 록곡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록곡격의 관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심해첨 선생도 그러시거든요. 그 록곡격이라는 것은 곧 일주가 강하다라는 의미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격국론과 딱 맞는 사주예요. 용신이. 248번입니다. 네. 역을 벗어나야 돼요. 여기까지죠. 이 경금까지죠. 수른이 되면 이제 곡소리를 한번 내야 되겠죠. 에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록곡격으로서 이제 자평진전 설명을 한 거예요. 재관 살식을 쓴다. 재성부터 찾으려는데 재성부터 찾으면 안 됩니다. 관성부터 찾아야 돼요. 재성을 찾으면요, 군겁쟁자가 일어나요. 잘못하면 용신을 써도 군겁쟁자가 일어나서 좋지 않습니다. 자, 또 선전을 한번 할까요? 적천수 강의 시간이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적천수 천미 용신분석입니다. 축약 적천수 천미 용신분석. 그 대신 격국론과 비교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금세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녹극격에서 관성을 쓰면 부자가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여기 이제 그렇게 제가 써놨죠. 이건 사례명절은 102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리즈로 512개니까 아마 5번에 걸쳐서 5번으로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는데 1년에 한 권씩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1년은 지났으니까 앞으로 4년간 제가 적천수 천미를 다듬어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칠까 합니다.